사실 스트레스의 99%는 이제 관계에서 오죠. 업무 스트레스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직장인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일도 잘해야 하고, 직장에서 관계도 잘 맺어야 한다 생각하고, 일이 끝난 후에 쉬면 안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주말에도 자기 개발해야 되고, 과거를 다 같이 한번 돌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는데,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는데, 승진을 했는데, 계속 행복하지가 않았다. 결국에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여기거든요. 물론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행복을 미래로 미룰 수는 없어요. 평일에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행복한 경험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네, 그러면 2부 영상으로 저희 다시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민트 정신건강의학과 조장원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제 직장인 분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래서 관련 질문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은 원장님, 정신의학과를 찾는 다른 환자층과 네네. 직장인들의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직장인 분들의 경우 좀 뚜렷한 스트레스를 갖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치료 예후에 있어서 좋은 신호이긴 해요. 왜냐면 스트레스만 관리가 되면은 금방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이제 원래 정말 좋은 강점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네.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네. 갑자기 파도를 맞이하면 물 먹으면 놀라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수영이 안 되거든요. 너무 당황해서. 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으니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면 이 스트레스 해결할 수 있는데 잠시 그 강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의 역할은 이런 장점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네. 스트레스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네. 이런 장점이면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겠네요. 이거를 같이 찾아가는 게 이제 저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약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양을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때로는 이제 약물 없이 상담이나 뭐 코칭 정도로 이제 좋아지시는 경우도 덜어 있고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원장님, 그냥 제가 떠올리기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사, 예, 인간관계에 네네.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업무가 너무 빡세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주로 보시면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가 좀 많은가요? 사실 스트레스의 99%는 이제 관계에서 오죠. 관계에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업무 스트레스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사실 뭐 번아웃이라고 해서 많이 지쳐서들 오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봐도 이게 업무만 힘들면 버티거든요. 근데 업무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채찍질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힘들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일은 힘들면 주변에서 으쌰으쌰하고 하면은 어떻게 또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힘들면은 계속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원장님이 또 주셨던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현재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대답을 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다. 근데 왜 그럴까요, 원장님? 저는 한 5가지 정도 요인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위적 사고를 많이 하는 경우예요. 당위적 사고는 나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영어로는 have to. 그쵸, have to. 직장인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일도 잘해야 하고, 나는 뭐 직장에서 관계도 잘 맺어야 한다 생각하고, 일이 끝난 후에 쉬면 안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주말에도 자기 개발해야 되고, 해야 한다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이것들은 다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잘해 놓는 거는 사실 당연한 게 아닌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목표가 100점이에요. 당위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나는 100점을 맞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위적 사고를 하면 더 열심히 해요. 채찍질하기 때문에 스스로 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강하게 자신을 비난해요. 엄청난 그렇죠. 당연한 걸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100점을 목표로 했다면 99점, 90점, 80점 똑같은 실패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걸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100점을 목표로 했는데 100점을 맞았는데 만족을 못해요.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니까 안도는 해요. 아, 다행이다. 나 100점 맞아야 되는데 100점 맞았다. 오, 다행이다. 근데 만족을 못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이란 건 결국에 지금 상태에 만족했을 때 나오는 감정인데 행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직장에서 이제 행복하지 못하고 당위적 사고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과거를 다 같이 한번 돌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는데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는데 승진을 했는데 계속 행복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당위적 사고를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 그쵸. 당위적 사고를 버리려면 결국에는 희망적 사고로 바꿔야 되는데 네. 이런 분들이 입버릇처럼 계속 나오는 게 네. 아, 나 뭐뭐 해야 되는데, 아, 나 이번 달에 살 빼야 되는데, 뭐 내년에는 꼭 운동해야 되는데, 뭐 취미 해야 되는데, 뭐 토익 시험 봐야 되는데 해야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당위적 사고를 하고 있구나. 희망적 사고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번 달에는 살 빼고 싶다. 내년에는 꼭 토익을 잘 보고 싶다. 이렇게 계속 바꿔주는 거죠. 네. 또 해볼 수 있는 건 뭐 감사일기.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 5가지씩 내가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대부분 처음에는 억지로 하세요. 어색하다 그러고 네. 저한테 막 원장님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시는데 한 달, 2달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억지로 한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내가 감사할 일이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건 줄 알고 내가 지났던 거에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오늘 차가 막히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다. 오늘 뭐 날씨가 좋아해서 감사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죠. 평소에는 감사하다고 생각 못했던 것들을 그렇죠. 사소한 것부터 감사해보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 당연한 것들은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나한테 감사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그 다음으로 이제 직장인 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미래만을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이제 40, 50대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고 원하는 결과를 이룬 것 같다. 근데 행복하지가 않다.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지냈는지를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수험생들이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행복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대학교 가면 행복할 거야.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행복하셨어요? 저는 대학만 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개업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대학생들은 또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면 결혼하면 그때 행복해질 수 있어. 계속 내 행복을 미래의 나에게 계속 넘기고 있어요.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5년 뒤, 10년 뒤가 되잖아요. 네. 또 그 다음 미래가 있어요. 계속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건데 정신과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지금 그리고 여기 here and now라고 하죠. 반대되는 개념이 결국엔 미래의 거기 there and future인데 결국에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여기거든요. 물론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행복을 미래로 미룰 수는 없어요. 의도적으로 계속 내가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 실천을 해야 돼요. 오늘 직장에서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너무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 네.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뭐 친구 갑자기 불러서 만나도 되고 네. 일단 평일에는 많은 분들이 평일은 행복을 포기하거든요. 네. 주말에 재밌게 지내고 평일은 좀 쉬고 해야 돼. 혹은 쉬지 않더라도 뭐 학원 가야 돼, 뭐 배워야 돼 이런 것들이 많은데 평일에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행복한 경험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을 위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 뭐 만화책 본다든지, 뭐 유튜브도 행복을 위해서 볼 수 있죠.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내가 행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갖고 내가 그때그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죠. 아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를 아껴주고 나를 좀 의도적으로 나를 위한 매일매일의 선물을 해주는 선물.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선물 말씀하신 선물도 너무 좋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한 선물을 사주는 건데 다른 사람의 선물을 사준다고 생각할 때 고민하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받아야지 행복할까? 무엇을 받아야지 이 사람이 좋아하고 뭐 편해지고 도움이 될까? 나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한테 선물을 준다면 내가 무엇을 받아야지 좋아할까? 기뻐할까? 그런 걸 고민을 하고 바로 사보는 거죠. 그래서 선물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막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도 이번 생일에 그러니까 좀 지났는데 저를 위한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누가 봤을 때는 약간 미쳐 보일 수도 있는데 꽃을 샀어요. 좀 차 샀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는데 미쳐 보이진 않으신데요. 그래서 꽃다발을 사서 저한테 이제 줬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누구한테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거짓말했어요. 그냥 누가 줬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를 위해서 꽃을 한번 사왔는데 그게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매해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이 얘기 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남한테 꽃을 해주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저한테는 해준 적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한테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유사한 경험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그 다음으로 이제 직장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목표는 있는데 목적은 없는 경우. 우리가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똑같아요. 제주도. 네. 목적은 제주도에 가서 뭐 할 건데? 네. 나는 관광. 나는 뭐 집이 제주도야. 나는 일하러 제주도 가고 있어. 목표는 같아도 목적은 다 다양한데 목적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요. 목표까지 가는 길이. 놀러 제주도 가는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신나고 네. 뭐 행복하고 네. 일하러 가는 사람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뭔가 불안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집이 제주도에서 가는 사람은 뭐 설렐 수도 있고 그리울 수도 있고 따뜻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감정이 다 다른데 결국에는 일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게 결국엔 내 행복과 관련한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하는 게 힘들지만은 않은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그 배경화면 바탕화면 사진부터 바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목표가 뭐 60kg, 55kg야. 그래서 오늘 운동 가기 싫은데 60kg, 나 60kg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헬스장 안 가거든요. 사진 딱 꺼내 보는 거예요. 그쵸. 내 워너비 몸매, 아니 내가 뭐 사려고 하는 거나 뭐 이런 거를 보고 가야겠다. 이렇게 목적은 나를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목적을 세워둬요. 목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 인지를 못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목적은 이 행위를 하는 이유예요. 이유이기 때문에 처음에 분명히 있는데 네. 목표만 바라보고 오랫동안 지내다가 목적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을 다시 떠올리려면은 네. 내가 처음에 여기에 왜 입사했지? 혹은 내가 미래를 20년 뒤, 30년 뒤 내 모습을 어떤 걸 그려놨었지? 이런 걸 떠올려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순간 제 목적이 뭐였는지 떠올려 봤는데 딱 떠오르지가 않네요. 네, 저도 한번 선생님 말씀 듣고 목표랑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왜 하시는 거예요? 이 유튜브는? 유튜브는 제가 그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소개시켜드리고 그 선생님들한테 사람들이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 거창하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죠. 이제 주말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토요일인데. 근데도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목적이 이거는 목적이 있네요.
예, 목적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목적의 이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목적 중에 하나죠. 감사합니다. 아니요, 사실인데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직장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아까 직장인분들은 해야 하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네. 대부분 좀 목표를 너무 높게 세워요. 혹은 좀 불가능한 목표를 많이 세우는데 직장인들은 연말이 제일 바쁘잖아요. 뭐 네. 감사도 있고 뭐 내년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안 그래도 바쁜데 이때 특히 또 유난히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올해를 그냥 보낼 수 없어. 올해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했네. 나 또 후회할 것 같아. 이거 빨리 해야 돼. 이제 와서 막 목표를 막 세우고 하는데 불가능한 것들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해요.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은 무기력감이 생기고 무기력감이 학습된다고 하죠. 결국에는 그게 우울감을 일으켜요. 그 우울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학습된 무기력감이거든요. 제일 유명한 예시가 뭐 서커스단 코끼리 있죠. 네. 코끼리가 엄청 힘이 센데 얘 뭐 말뚝이나 나무에 묶어 놓으면은 얘가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 얘가 그냥 뽑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기 코끼리일 때부터 얘를 여기다 묶어 놓는 거죠. 얘가 아기 때 몇 번 도망가려는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 이게 학습된 무기력감인데 우리 직장인분들이 그런 학습된 무기력감을 많이 경험을 하는 건 너무 내가 과도하게 많은 목표들을 세우고 이루지 못할 목표들을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후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약간 번아웃도 관련 있나요? 그렇죠. 번아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원장님? 뭐 번아웃 증후군도 그렇고 이런 경우도 그렇고 네. 결국에는 반대로 성취감을 학습해야 돼요.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했다면 성공을 이제 반복해서 경험하는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간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제일 확실한 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다리를 다쳤어요. 네. 그래서 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좀 나아지면 바로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뭐 근력 운동도 하고 천천히 걸어보고 천천히 뛰어보고 그 다음에 전속력으로 뛰어보고 단계를 올려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번아웃이든 뭐 무기력감이든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라면 제일 하기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거를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고 배열을 하는 거예요. 제일 하기 쉬운 것부터. 뭐 책을 읽어도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읽을래가 아니고 일단은 하루에 5분만 읽을래. 점점 올려갈래. 네. 점점 올려가야지 처음부터 또 하기 어려운 걸 했다가 실패를 하면은 무기력감이 더 강해지죠. 네. 역시나 안 되는구나. 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나 봐. 네. 안 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제일 하기 쉬운 것부터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근데 진짜 직장인들 중에 이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뭐 번아웃을 설명하는 것도 이제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네. 대부분은 가지고 있으세요. 왜냐면 여기 오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증상, 뭐 우울이든 불안이든 이런 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다가 네. 시도를 하다가 안 돼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좀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왠지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오래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약간 무기력감에 좀 빠져 있다가 뭐 살짝 벗어났다가 다시 또 빠지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점점 그 성취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